안녕하세요, 건강하신 구독자 여러분. 척추신경과 의사 이정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침구류와 수면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수면 자세가 꼭 필요하고 어떤 자세는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침대가 좋을까요? 아니면 땅바닥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잠시 뜸들이며 무조건입니다.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통증의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면입니다. 즉,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고요.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장 호르몬 역시 이때 활발하게 나옵니다. 통증을 덜 느끼고 근육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즉, 질병의 완치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 바로 숙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잠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이 겸 수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잠자리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침대가 좋을까요? 아니면 땅바닥이 좋을까요? 현재 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침대입니다. 간혹 선생님, 저는 땅바닥에 이불을 두껍게 깔거나 매트리스를 놓으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맨 땅바닥에 자는 것보다는 두툼한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것이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만약 평소에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시거나 협착증이나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침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척추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척추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아니죠? 아름다운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싼 양복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구김없이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넣어두시겠죠. 왜 그럴까요? 구겨서 접어 넣으면 나중에 다리미로 다려도 옷의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구조는 이 비싼 옷과 같습니다. 잘 보관해야 해요. 보관이라는 것은 낮에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누웠을 때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침대의 역할입니다. 땅바닥에 누워버리면 이 척추의 각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S자 곡선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실 척추는 밤새도록 고통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잠자리는 여러분이 누웠을 때 바닥에서 필요한 부분은 밀어주고 내려간 부분은 스프링이 받쳐주면서 척추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해주는 침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침대가 좋을까요? 푹신한 물침대? 말랑말랑한 스프링 침대? 아니면 딱딱한 돌침대? 여기서 핵심은 돌침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침대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척추 의사들은 돌침대를 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스프링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스프링만이 척추를 밀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물론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리폼 침대를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스프링 침대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고가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또한 스프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 대비 효용성을 고려했을 때 스프링 침대가 더 낫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 타입의 침대 중에서는 너무 출렁거리는 타입보다는 약간 단단한 하드한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하드한 타입인지 아니면 출렁거리는 타입인지 어떻게 구별하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누웠을 때 허리나 엉덩이가 지나치게 밑으로 꺼지는 타입은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간 딱딱하지만 일단은 편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딱딱하기만 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너무 하드한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직접 누워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보고 침대를 고르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도 꼭 필요합니다. 간혹 침대 프레임 없이 스프링 매트리스만 땅바닥에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매트리스의 수명이 현저히 짧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프레임 있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프레임의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침대에서 내려올 때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걸터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고 다리가 뜨지 않는 정도의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척추가 정말 좋아하고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한 수면 자세에 대해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척추 통증 줄이는 수면 자세 실전편 따라 해보세요. 인딤. 집에 있는 수건 한 장과 낮은 쿠션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너무 높은 쿠션은 좋지 않습니다. 수건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 수건은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해몽디세드 2개는 너무 높더라고요. 이 말아놓은 수건은 허리용이고 쿠션은 다리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는 바로 정면, 즉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누웠을 때 우리의 척추 구조상 자연스럽게 공간이 뜨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허리 아래쪽과 무릎 아래쪽이죠. 이 부분이 붕 뜨게 되는데 이곳을 제대로 받쳐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 또한 마찬가지로 붕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베개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전체를 받치는 베개보다는 목 베개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의 공간을 채워주어 살짝 고개가 젖혀지듯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번째로 말아놓은 수건은 허리 밑, 즉 허리가 뜨는 공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기가 막히게 허리 공간이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꼭 따라 해보세요. 허리가 정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낮은 쿠션은 무릎 밑에 이렇게 받쳐주세요. 정말 편하지 않나요? 직접 해보시면 정말 편하다 해고 느끼실 거예요. 이 자세야말로 낮 동안 혹사당했던 척추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똑바로 누우면 너무 아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척추 질환 중에는 똑바로 눕는 자세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억지로 똑바로 눕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해도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깬다면 결국 숙면을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즉 모로 누우실 때는 역시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우시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은 완전히 펴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우시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이 베개의 높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개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목에 무리가 갑니다. 목의 각도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개가 낮다면 반드시 베개 밑에 수건을 깔아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한 것과 그냥 누운 것은 확연히 다르죠. 똑바로 누운 자세만큼은 아니지만 옆으로 누울 때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다면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강력히 비추천합니다. 엎드려 자면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꺾어야 하죠. 이렇게 목 경추이 꺾이는 자세는 척추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고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가의 선택 가이드 베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베개를 많이 사봤습니다. 5,000원짜리 저렴한 베개부터 50만 원이 넘는 고가 베개까지 다 사용해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싼 베개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첫째, 베개는 소모품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분비물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훨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베개 커버를 벗겨서 세탁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간혹 커버가 분리되지 않는 제품도 있는데 이런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커버를 벗겨 세탁할 수 있는 타입을 선택하세요. 둘째, 어떤 베개가 좋으냐? 옆으로 누워도 목이 꺾이지 않고 똑바로 누워도 고개가 들리지 않는 타입의 베개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베개냐면요. 일반적인 막대기 모양이 아니라 양쪽 끝은 높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이른바 미션말, 한장형, 베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베개는 똑바로 누웠을 때는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에 머리가 놓여 고개가 편안하게 유지되고, 옆으로 누울 때는 높은 양쪽 끝부분에 머리가 놓여 목이 꺾이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이렇게 똑바로 눕든 옆으로 눕든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안장형 베개가 좋습니다. 이 베개의 적정 가격은 제 생각에 3만 원 미만입니다. 4, 5만 원짜리도 필요 없어요. 3만 원 미만 또는 최대 4만 원 미만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 차라리 그 가격대의 베개를 사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40만 원, 50만 원짜리 베개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베개 재질로는 메모리폼이 좋습니다. 메모리폼은 푹신하기보다는 약간 하드한 타입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베개에는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척추의 각도를 스프링처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모리폼이거든요. 메모리폼은 각자의 높이에 따라 밀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척추 치료는 물론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치료의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적절한 수면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병원에서 주사나 약을 처방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로 숙면을 취해야만 척추가 제대로 쉴 수 있고, 뇌에서는 천연 진통제가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침대와 좋은 베개를 신중하게 고르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좋은 수면 자세를 익혀서 꾸준히 실천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